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리어솔루션에서 기술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병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리어솔루션이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인 WES 관련된 내용과 실제로 현장 구축 사례, 레퍼런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성남의 분당 정자 그 역에 있고요. 근처에 있고요. 수년간 지금 중소물류에서부터 중견, 대기업까지 다양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회사 솔루션이 기술평가 T1 등급을 받았고요. 또 중소물류, 영세한 그 물류창고에서도 쓸 수 있는 인지용어라는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이제 공급하는 솔루션이 커버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WES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W가 있는 거 보니 레거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이고, 웨어하우스 익스피리언스 시스템입니다.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고, 적치, 보관, 피킹, 분류, 검수, 패킹까지 전 프로세스를 다 커버하는 거를 저희 솔루션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우선 WCS라는 용어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WCS는 물류 현장의 자동화 설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는데 여러 이종 설비들의 연계나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과거에 WMS에서 일부 WCS 기능을 수행하다가 현장에 너무 많은 설비들이 구축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설비의 특성이나 센터마다의 어떤 프로세스가 다르다 보니 WMS에서 해당 연동을 하는 부분에 되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별도로 시스템 만든 게 WCS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다양한 설비를 쓰다 보니까 단순하게 설비 간의 연계나 단순 물량 작업을 치는 것뿐만 아니고 A 설비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정말 더 효율이 있더라. B 설비는 파손 위험이 있는 상품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앞서서 A 설비, B 설비에 대해서 1차원적인 대상 분류 기준으로 작업을 내리던 방식에서 실제로 A 설비는 이제 그 패턴류의 어떤 합포장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설비이고 B 설비 같은 경우는 상품을 보관하다가 피킹하는 프로세스에 가장 적합한 설비라고 하면 앞서서 두 개의 설비를 연동하는 WES가 각 설비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인 대상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적화적인 부분이 사실은 그 어떤 산업군을 다 통틀어가지고 표준 프로세스인 입고, 적지, 보관, 피킹, 패킹, 출고 전반에 이뤄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우리는 이제 물류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그 최적화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체득하고 있습니다. 가령 피킹을 할 때 당연히 작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동선, 짧은 동선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작업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OP가 작업자들한테 지시를 내릴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내려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아마도 이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WES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탑재를 하고 각 휴먼 리소스, 작업자죠. 뿐만 아니라 각종 자동화 설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이제 최근에 저희도 이제 자동화 센터에 설계를 할 때 보면 물동량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아마 현장에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엑셀 장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반복적으로 엑셀로 물동량 분석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반복적이라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 예시에 보이는 몇 가지 엑셀 파일을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고 엑셀 언더바 툴이라고 하는 실행판을 실행시키면 우측과 같이 로우 데이터를 마치 이제 WMS의 대상 분류 기준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고 일별 물동량 분석부터 패턴, 작업의 대항목까지 데이터를 다 뽑아줍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타이핑을 통해서 이 기능이 검증이 되면 저희 자체 솔루션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이제 솔루션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시는 프로타이프를 통해 가지고 실제 로우 데이터이고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각종 파라미터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두 개의 파일을 합쳐가지고 아까 실행판을 시키게 되면 일별 물동량부터 패턴, 대상 분류 등등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특정 파일에다가 남겨놓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컨설팅을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까지도 다 자동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AS를 보시면 각각의 이제 입고, 검색, 적지 등등에서 마치 언뜻 보면 WMS가 갖고 있는 상당 부분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 아래쪽에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보면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출고 위주의 설비를 구축하다가 최근에 로봇 기반의 아니면 포웨이 셔틀 같은 자동화 설비, 보관을 담당하는 설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피킹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커버하는 능력이 이제 입고부터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커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WMS 갖고 있는 마치 그 기능들이 흡사 비슷하게 WES에도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면 되게 많은 자동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레이어에서 보면 인터페이스 방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뭐 매니저랄지 현장 작업자 도구에 보면 PDA, 태블릿, 키오스크, PC 등등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인 최근에 어떤 그 기관계 시스템, 운영 시스템들은 전반적으로 CS 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웹 기반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그 작업 도구, IT 장비에 모두 호환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 구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WMS, WES의 역할을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 WMS가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WES가 들어오게 되면 WMS의 역할은 원래 당초에 잘하는 재고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에 포커싱이 되고요. WES는 전반적인 출고 데이터라든지 입고 데이터 등등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플래닝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순서 등등을 해서 그 수단 자체가 만약 작업자 매뉴얼이라고 하면 매뉴얼 작업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그 수행하는 자동화 설비가 있다고 하면 자동화 설비 쪽에다가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작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금수 포장 자동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그 CS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 정보 기반으로 CS 대응하는 솔루션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다른 데 세미나나 강의할 때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설비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쓰는 용어인 디지털 업소팅 시스템 DAS라고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DAS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전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SABC 분석은 당연히 이제 많이들 하시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DAS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것이 그 분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분류 작업장이라고 우리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분류 작업장 가까이에 S등급의 주력 달러 상품들을 전진 배치하면 아무래도 피킹 이후에 분류 작업을 하기에 동선이 아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 분할면 추천입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 DAS를 쓰는 경우는 패턴류의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일반 그리고 B2B 작업을 할 때는 어페럴 쪽에서는 특히 초도 물량 칠 때 마치 이제 온라인에서 B2B 패턴 위에 작업하는 거랑 흡사하게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DAS 가지고도 이제 그 온라인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문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앞서 콜로세움에서 말씀하신 박스 추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대량의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앞서서 박스 분할부터 일어나고 분할된 이후에 각각의 이제 표준 그 가장 적합한 박스를 추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DAS 라인을 보통 라인 단위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적인 라인으로 운영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 라인을 두 개를 복제해서 작업의 속도를 극대화한다든지 아니면 당일 출고되는 거래처 착지가 작아가지고 특정 호기만 운영한다든지 해서 물리적으로의 DAS의 인프라는 똑같지만 소프트웨어 가지고 각각의 운영 모드를 전환하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DAS라고 하는 분류 행위 자체는 꼭 DAS가 아니더라도 우리 현장에서 박스를 깔아놓고 분류 프로세스를 하는 모든 행위는 가급적이면 상품이 그러니까 많은 주문들을 처리함에 있어서에 들어가는 러닝 SQL가 최소화되면 될수록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주문을 치는데 2가지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과 300주문을 치는데 100가지 상품으로 하는 것은 앞서 2가지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예시에서 보시면 240개의 주문을 치는데 단지 5개의 SKU만 투입을 하면 240개 주문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문 중에서 과연 240개의 주문을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해야 저 최적 SKU, 5개의 SKU가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지능화된 어떤 웨이브 생성을 할 때 알고리즘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거를 작업자 오픽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알아서 분석해서 추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측정 같은 경우도 모든 작업 행위에 대해서
타임스탬프를 남기고요. 타임스탬프를 남기게 됐을 때 고유한 아이디가 있으면 개별 아이디에 따른 시간대별 생산성을 표준화해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앞서 본 예시인데요. 300개 주문을 작업하는데 보면 웨이브에 가상 웨이브가 생성된 거 보이실 거고요. SKU 수를 보시면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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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배지 3번 300개 주문에 대해서 SKU 사라고 하는 게 4개의 상품을 투입하면 300 주문이 끝난다라는 의미고요. 세부 패턴으로 봤을 때 300개 주문을 치는데 5개 SKU 끝난다의 오른쪽에 세부 패턴을 보시면 지금 예시에서는 이제 우리 그 현장에 쓰는 말로 동종 화포도 포함되어 있고 이종 화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부 패턴들을 누적해가지고 계속 쌓다 보면 여러 날에 거치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특히 온라인 센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이 제일 물량이 많고요. 금요일이 가면 갈수록 물량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고정 인력들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목금의 작업할 양을 좀 늘리면 아니면 뭐 홈쇼핑 물량을 친다든지 해서 늘릴 수 있으면 고정 인력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세부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끝자리가 03으로 끝나는 것과 25 끝나는 것이 26으로 끝나는 것이 12개 주문이 있잖아요. 이게 30일 동안 봤더니만 한 1000주문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전에 저 상품 간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세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목금의 사전 작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월요일 날은 주문 건수 대비 원래는 3개의 물건을 넣어야 될 것도 한 가지 세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여러 중소 영세한 물류센터에 맞는 최근에 미오구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출시했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스마트 물류센터, 자동화 센터가 계속 그 구축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천이나 용인지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페이퍼 위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로 작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작업의 최적화라든지 오도 순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디지털화 시켜야 돼서 정보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보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표시할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태블릿 가지고 다스 작업이나 DP 작업이나 DPS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다 구현했고요. 태블릿 가지고만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작업자의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효율이 난다고 했을 때 세이브되는 비용 가지고 마지막에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표시가 달려있는 다스 버전을 신규로 구축해가지고 실시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태블릿으로 이제 다스의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업자는 페이퍼,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본다기보단 데이터를 실제로 깔려있는 현장의 인프라와 동일한 형태로 동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예시에 보시면은 당장에 Z04라고 하는 존에서 해당 렉의 그 6x6의 셀으로 구성되어 있는 렉이고요. 딱 봐도 이제 4개, 2개, 1개, 5개를 넣어야 되는 위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코드뿐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렉에서 보여지는 그 위치를 태블릿에 다 구현을 했고요. DPS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슬라임 렉이나 선반 렉을 통해서 표시기를 부착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 또한 태블릿 모드가 잠시만요. 태블릿으로만 가지고도 내가 보고 있는 화면상에서의 어떤 상품의 목록이나 어떤 위치를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굳이 표시기가 없다 하더라도 DPS의 작업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DPS로 보면 SAB 분석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박스 분석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DPS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면 DPS에 있는 렉에다가 주력 단량 상품들을 고정으로 가져가고요. 만약에 C급 단량이나 B의 하급에 있는 그 상품들은 아예 채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주문 마감한 이후에 S급과 A급 주력 단량 상품으로 만약에 출고가 가능한 주문이 있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그 주문들을 선별해가지고 우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당일 전체 출고 주문 중에서 만약에 그 B와 C에 해당되는 부적분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품들을 피킹해가지고 DPS에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재고를 보충하면 그 순간에 B와 C를 주문한 주문들이 살아나서 추가적으로 작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프로세스 간의 병렬로 진행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DPS 셀 수가 300셀이 있는데 하루 러닝 SK가 500 SK로 보면 실제로 500 SK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적으로는 SA급을 먼저 담고 비어있는 셀 일부를 가지고 프리로케이션 전략을 세운 다음에 BC급에 대한 부족분 재고를 SA급으로 추가 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BC를 넣게 되면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온라인 스타 같은 경우는 9시, 13시, 15시, 17시 등 해서 하루에 여러 개의 배치를 돌리게 되는데 첫 번째 배치를 작업하고 있다가 13시가 됐더니 첫 번째 배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배치를 수심하던 다음에 작업하고 있는 와중에 두 번째 배치를 첫 번째 배치에다가 병합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별로 배치와 간의 배치 1번 배치를 마감하고 2번 배치를 작업을 걸어서 실제 작업을 하는 그 사이에 리드 타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배치가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배치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치 병합을 통해서 배치간 리드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차피 렉에 있는 상품들을 박스에 담을 때 그냥 박스에 담고 표시기를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검수 프로세스를 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수 프로세스는 박스를 스캔하고 해당되는 박스에 매핑되어 있는 주문번호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 목록을 표시하고요. 수량과 함께. 작업자는 상품들을 실물에 스캔을 하게 되는데 이왕 그냥 물건 담을 때 그때 화면에 보시는 핑거 스캐너를 이용하게 되면 상품을 담을 때 상품을 스캐너 담게 되고요. 표시기를 버튼 누르지 않고 두 개라고 했을 때 1, 한 번 더 찍으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피킹과 검수를 일원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DPC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전통적으로 DPC는 디지털 피킹 카트라고 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카트 형태의 표시기가 달려있는 버전이 주로 쓰는 모델이고요. 이것도 현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렉 형태 아니면 2단 대차 등등이 이동의 수단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 표시기를 달게 되면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통신 모듈 들어가게 되고 해서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DPC 같은 경우도 태블릿으로만 아까 보여줬던 카트 형태를 왼쪽 좌측에 동쪽으로 셀을 아예 실물이랑 거의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표시기가 있는 버전이 있으면 좀 더 직관적이긴 하겠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피킹 카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물류 현장에서는 이제 다단 적재 로봇 ACR이라고 하는 것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통해 가지고 구축되고 레퍼런스가 확보되고 있고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력 대량 A급 같은 경우는 굳이 저 자동 보관을 하지 않고도 팔렛 보관을 하고 지게차가 그 밥상 같은 거 얹어 놓으면 AGV가 이고 가서 뒷팔라이팅 로봇을 통해 가지고 상품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비스큐 같은 경우는 토트박스 단위로 핸들링 하기 때문에 당일 출고되는 토트박스를 피킹해 가지고 컨베어 라인 쪽에 도킹해서 얹으면 각각의 GTP 스테이션 쪽에다가 물량을 배분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이때 GTP 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다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앞서 어떤 주문들을 그룹핑해서 내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측면에서 패턴류의 형태로 그룹핑해서 작업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예시는 아까 GTP 스테이션 쪽에 실제로 작업을 할당했던 예시이고요. 45개의 주문을 치는데 단지 2개의 SQ만 투입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작업자 입장에서는 두 토트가 왔을 때 나머지 두 토트의 상품들을 배분하고 나면 45개 주문이 완성되게 됩니다. 본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우리가 박스 이송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컨베이어를 통해서 하는 게 대체로 많이 이제 현장에서 쓰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토트 단위의 아니면 박스 단위의 AGV를 통해 가지고 박스 이송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방향 자체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 이 AGV 같은 경우는 방향 자체가 여러 방향대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바닥에 QR코드를 기반으로 주행 공간이라든지 대기 공간 등등을 동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이 늘어났을 때 로봇을 추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캐파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토트 AGV를 현장에서 여러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전략 부분인데 SA급에 대해서 박스 추천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등급별로 좀 분할되도록 추천을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AGV가 여러 스테이션을 들리는 경우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작업별로 이제 토트 AGV와 DPS하고 유양화물 등 수작업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 WS 쪽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주문들을 생성해 가지고 설비의 특성에 맞는 웨이블 생성 지시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DPS의 실시간 재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착지별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부족분 재고를 보충했을 때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 레일드 피스피킹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분류 작업이나 피킹 작업을 아예 작업자가 없는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한 레퍼런스입니다. 본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1차 분린 소터, 2차 분린 닷을 이용해 가지고 반품 센터를 하기 해서 구축을 한 센터인데요. 실제로 반품 데이터하고 출고 데이터는 한 박스의 상품이 단품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품 작업이고, 모든 전국에 있는 매장들이 주문을 했을 때 상품이 겹치지 않도록 주문을 하면 데이터상으로는 반품 작업과 출고 작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입장에서는 WES가 소터는 내가 어느 상품을 투입했을 때 몇 번 시트로 가는 것만 잘해. 다스는 어떤 상품을 찍었을 때 몇 번 위치에 불만 잘 켜라고 해서 설비 쪽의 어떤 기능은 단순화시키고 WES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담당하여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 레퍼런스입니다. 본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앞서 있는 소트하고 다스 있는 레퍼런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에 있는 여기는 이제 그 저온 센터이고요. 그 닭가슴살 프로필먼트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카주사는 6개, 7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 다스 총 13개의 라인에서 멀티 화주사를 운영했던 레퍼런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앞서 보여드렸던 레퍼런스 등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현장 작업자 아니면 관리자 아니면 센터장님 아니면 경영자 등에서 같은 데이터인데 보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솔루션에서는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장점은 마치 파워포인트처럼 화면들을 구성을 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화면을 개발해서 만들고 얹는 게 아니라 저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데이터를 추가하든지 하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레퍼런스가 이런 그 소프트 기반의 레퍼런스하고 다양한 설비들의 작업 진행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레퍼런스, 그리고 우측 하단 같은 경우는 도크 쪽 DMS 연동해 가지고 도클 상태를 보는 레퍼런스 등이 있고요. 그 우측 상단에는 WMS는 재고 정보를 보여주는 형태 레퍼런스, 좌측 하단에는 재고의 상태를 레이아웃 기반의 3D 형태로 모델링해 가지고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현장에서는 뭐 무인지게차, AGV, 컨보이 상태, 그다음에 재고 상태 등을 한눈에 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어서 좌측 상단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AGV, AMR, 그다음에 무인지게차 재고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레퍼런스인데, 특이점은 관련된 오브젝트를 저희가 그린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임포트 시켜가지고 탑재를 시켰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저희 회사의 이제 WS 솔루션과 그다음에 대시보드 솔루션,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웨이브 생성하는 거 보여드렸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현장을 최적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 가지고 프로세스 개선을 하기 위한 각종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다양한 설비, 그러니까 컨베이어, 포장 설비, 로봇 등등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레퍼런스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거 발표를 마치고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